안녕하십니까. 청주회를 척결하는 시민 모임에서 오늘은 반란의 도시 나주에 대한민국 인터넷 서버가 있다, 이런 주제로 일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버,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인터넷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어제 SKT의 인터넷 관련 시설에 화재가 나가지고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불통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회사들의 서버는 나주에 있고 정보 관련 단체나 시설들이 몇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서버가 나주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가 아니고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을 시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거나, 또는 1980년 5월 18일 날 발생했던 5.18 전교사 군사 반란 작전 때 김대중 여단 반란군 4,000명이 그때 처벌을 받았다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여단 반란군 4,000명이 모두 다 시민군 또는 학생으로 위장을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상태로 김대중이 집권을 해가지고 모두 5.18 유공자로 또 변신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국가 주요 기관에 분포돼서 반란 작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런 피해를 받은 것이 국정원이나 중국 정보부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인권위원회에 가서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킹을 당한 그 방법들이 보통 수법이 아니고 정보기관에서 엄청난 고가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권위원회를 방문한 이후에도 계속 저에 대한 해킹이 자행됐었고, 그거를 제가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증거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글이 직접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 제3자가 구글 서버를 마음대로 열고 닫으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를 증거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글에 항의 메일을 구글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도 그것이 구글에 접수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접수를 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버가 있는 장소가 바로 나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모든 서버를 다 관리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나주에 인터넷 서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중국과 북한의 인터넷 관리가 정말 너무나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인터넷 저장 장치를 갖고 있는 나주시에서 인터넷진흥원 직원들 일부가 얼마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손쉬운 일입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지우고 또 열람하고 이런 게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당했던 모든 일들의 수수께끼가 풀린 겁니다. 컴퓨터 스피커에서 갑자기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검색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방금 전에 열었다가 다시 열게 되면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만 당한 게 아니라 그동안 유튜브 영상이 계속 삭제되거나 또는 신고되거나 또는 계정이 수없이 폭파되거나 또는 자신의 컴퓨터에 또는 휴대폰에 이상한 증세가 있다거나 이런 걸 느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몰랐을 몇 년 전에 비빔밥 불량식품 납품 사건 때 나주시청에서 대한민국 식약청, 검찰, 국방부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단 한 장의 공문으로 다 물리쳤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부에서는 나주에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런 데서 대한민국 국민을 사찰한다, 그런 내용을 알 때와 그런 내용을 몰랐을 때의 영상 내용을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을 지금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5.18의 진실을 밝히고 김대중 여단 반란군 4,000명을 색출해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1부 방송을 마치고 2부 방송으로 넘기도록 하면서 본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청청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작게 80518 전자책도 많이 사서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애국 시민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무서운 전투식량, 전략적 불량 전투식량 보급으로 전쟁 단번에 끝낼 수 있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무서운 전투식량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명 유튜버들이 마치 애국자가 된 것처럼 일제히 불량 전투 식량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과 인터넷 매체들도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체들의 이야기 초점이 서로 선명성을 경쟁하듯이 이번에 문제가 된 그런 사건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그러니까 불량 전투 식량이 납품돼서 문제가 됐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업체가 처음이 아니란 거를 다 감추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방사청은 입장문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삼국지 같은 그런 전쟁 소설 또는 전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적군의 간첩을 심어가지고 그 간첩들이 적군에게 불량식품을 공급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긴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군량미 보급로를 끊는다, 뺏는다, 태운다, 뭐 이 정도입니다. 아니면은 우물에 독을 푼다, 이런 정도지 정식으로 군량 납품업체가 돼가지고 결정적 시기에 전략적 불량식품을 납품해가지고 전투 불능에 빠뜨린다, 이런 사례를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바로 지금 미국 대선에서 문제가 된 사건과 맥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고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가 삐딱하게 나오니까 일종의 화생방전을 시작한 것이죠.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한 그런 상태에서 우편 투표를 다량으로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앞세운 후보가 당선되는 전략, 이런 것처럼 적국의 군량 납품 업체에 간첩을 심어놓고 또는 그런 업체를 인수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시기를 봐서 결정적일 때 불량식품, 즉 먹고 나서 1시간이 지난 후에 설사복통, 이런 것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일시에 공격을 해대면은 당연히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병사들은 다 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도 지속적으로 불량식품 사건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면은 나중에 조사가 돼도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재 벌어진 사례를 놓고 벌어진 상황의 결과물을 놓고 본다면은 전략적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된 불량식품의 핵심은 뭐냐? 비빔밥,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지 않고 취사를 하지 않고 야전에서 즉각 먹을 수 있는 그런 전투 식량에 참기름 또는 식용유 이런 거를 넣는데 그 기름 종류의 유통기간은 1년밖에 안 되는데 전투 식량의 유통기한을 3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은 이것은 다 불량식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수년을 납품을 했고 또 적발돼가지고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저런 업체는 앞으로 납품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도 계속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불량으로 걸립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해서 식약청이나 검찰에서도 문제 삼아서 기소를 해도 회사 주소지인 나주시청에서 괜찮다, 이런 서류 하나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해서 또 넘어갑니다. 국가중앙부서인 식약청이나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신력 없는 서류 한 장에 무마가 되는 겁니다. 국방부도 넘어가고 그런 서류가 들어오자마자 방사청은 불량식품으로 걸렸을 때 납품 중단을 하는 그 시간은 몇 개월이 걸리지만 납품 재개 일주일도 안 돼서 재개시켜버립니다. 이런 것은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에 조직이 관계되어 있거나 조직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무서운 나주 별동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무서운 나주 별동대가 활동을 했던 나주시청에서 발급한 서류, 그 서류 한 장에 식약청, 검찰,
국방부, 방사청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즉 나주 출신 행정관이 관여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청와대 공무원이 불려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호처에서 샅샅이 다 조사를 하고 뭐 때문에 불려왔고 누구한테 불려가고 무엇을 조사를 받고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경호처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개 행정관이 국가기관 공무원을 불러다가 똑바로 서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김한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자기 마음대로 중앙일보 회장에게 건넸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뒤에는 더 높은 사람이 그 행정관에게 지시를 했을 것인데 이런 일이 노출이 되거나 노출을 시키면서 마치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연막을 치는 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단순하게 불량 전투식품을 오래 납품했다.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전략적 불량 전투식량을 개발해놓고 결정적 시기에 납품을 해서 전세에 큰 영향을 끼치려는 계획이라면 정말 무서운 게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세계 전사를 뒤져봐도 사례는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일 때 중국 정보부가 파키스탄 정보부를 불러가지고 기가 막힌 전술을 해주는데 미군 전투병력의 주력 화기가 5.56mm 소총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에게는 7.62mm 이상 중화기를 사용해가지고 미군과 원거리에서 교전을 벌이게 하는 겁니다. 미군 행렬에다가 급조팔물 공격을 가하고 반격이 시작되면은 미군이 아무리 5.56mm 화기로 사격을 해봐야 거리적으로 미치지도 못하고 맞아도 다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군들은 전원이 7.62mm 이상 중화기를 동원해서 원거리에서 사격을 하니까 미군들은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술로 미군들은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이렇게 공산군 쪽에서는 자유롭고 한량하게 살던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적 불량 전투식품에서 참기름만 따로 빼가지고 참기름에다가 세균을 넣어서 확보하고 있다가 결정적 시기에 그 참기름을 넣은 전투식량을 보급해갖고 전군이 일시적으로 먹게 해버리면은 전쟁 끝나는 겁니다. 이번 불량 전투식량 납품 사건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